1979년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불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인류를 구원할 줄 알았던 재생에너지 100%로, 즉 RE100이 거대한 AI 괴물 앞에서 사실상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전도사를 자처하던 구글과 아마존마저 이제는 태양광 패널을 치우고 소형 원자로 SMR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교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해 인류가 금기시했던 핵에너지를 다시 꺼내든 이른바 에너지 대배반의 서막입니다. 오늘 자원전략국은 도덕적 명분이었던 RE100이 왜 종말을 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CF100이 어떻게 세계 패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 냉혹한 지정학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GPT 질문 하나가 냉장고를 몇 시간 돌릴 전력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 세계 전력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160%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논리는 RE100이었습니다. 애플, 구글,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채우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AI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면 멈추고 바람이 멎으면 꺼지는 재생에너지로는 1초의 끊김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구글의 서버가 전력 부족으로 10분만 멈춘다면 전 세계 금융과 물류는 마비됩니다. 결국 빅테크들은 깨달았습니다. RE100은 풍요로운 시대의 도덕적 유희였을 뿐 AI라는 무한 경쟁 시대에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CF100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인정하자는 이 새로운 기준은 사실상 원자력으로의 복귀를 위한 면죄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 원전을 20년 동안 통째로 빌린 이유, 구글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SMR, 스타트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에게 중요한 건 친환경이 아니라 무중단 전력입니다.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쏟아지는 기저전력이 없다면 AI 주도권은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CF100이 RE100의 숨통을 끊고 에너지 패권의 새 주인이 된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왜 이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간의 전쟁이 되고 있을까요? 원자력의 핵심은 핵연료, 즉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공급망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시장의 약 44%를 러시아의 국영기업 로사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의 우라늄에는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만약 러시아가 우라늄 밸브를 잠그면 미국의 원전 절반이 멈추고 이는 곧 실리콘밸리의 AI 두뇌가 셧다운되는 대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뒤늦게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며 자국 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건 에너지 안보라는 산소호흡기 줄을 러시아가 쥐고 흔드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전 세계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트라우마에 갇혀 원전을 폐쇄할 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원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절반 이상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에서도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곧 국력인 시대에 중국은 이미 에너지 요새를 구축해 놓은 셈입니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민간 기업을 앞세워 원전 기술에 올인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결핍이 가져올 패권의 몰락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와 중남미의 우라늄 광산, 그리고 동유럽의 원전 기지를 잇는 거대한 지정학적 사슬의 재구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지만 지난 40년간 원전이라는 기술 자산을 지독하게 지켜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를 꺾고 승리한 사건은 단순히 돈 몇 조 원을 벌어들인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굶주림에 허덕이는 유럽이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해줄 에너지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제조 공장을 넘어 전 세계 AI 시대를 지탱하는 에너지 안보의 보루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SMR 시장의 표준까지 선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동의 산유국 부럽지 않은 기술 산유국 지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원전 생태계를 방치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SMR 연합군을 결성하며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의 민주화라고 불리는 SMR은 거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고시 위험이나 폐기물 처리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적 완벽함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국제적인 CF100 표준화 싸움에서 밀려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전력 부족과 환경 규제라는 양면의 칼날에 베이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짓고 있는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량이 웬만한 국가 하나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전 없이는 우리 반도체의 미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CF100으로의 대전환은 인류가 디지털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최후의 통첩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원자력이라는 차갑고도 강력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에너지 주권을 쥐지 못한 기술 패권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넓게 보십시오. 우라늄 광산에서 시작해 SMR 공장을 거쳐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혈관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향후 100년의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때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던 원자력이 어떻게 미래의 핵심 자산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AI가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하드웨어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눈부실수록 그 밑바닥에서는 더 많은 구리, 더 많은 리튬, 그리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심지어는 원전 설계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전력망의 소비자로서만 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전력을 통제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서방 세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산 가스와 중동의 석유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의존과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면 원자력은 서방이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곧 새로운 시대의 산유국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미국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원전 건설 능력을 상실한 미국이 설계 기술만으로 중국의 거대한 원전 굴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되 실제로 이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를 오차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 전 세계 아이 표준과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사와 정밀기계 기술이 응축된 산업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60년 이상 책임지는 파트너가 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강력한 외교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또한 원전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은 탄소 국경세라는 거대한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전 세계가 달려가는 이 원전 르네상스의 열차에서 우리는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의 상처를 딛고 이미 원전 재가동과 신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만 역시 전력 부족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원전략국이 보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인류는 다시 원자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과거의 원자가 전쟁의 무기였다면 지금의 원자는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가동하는 배터리입니다. 아리에크의 숭고한 목표는 CF100이라는 현실적인 엔진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서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에너지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라늄의 가격 폭등, SMR의 기술적 난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중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까지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스릴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 집에 전원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너지 주권이 곧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너지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는 세상입니다. 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그리고 그 AI를 돌릴 전력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과거 석유 격차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극명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된 경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그려진 전력망과 원자로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대 문명의 진정한 권력 지도입니다. 자원전략국은 그 지도의 변화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토론과 관심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곧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자원전략국은 앞으로도 전세계 자원전쟁의 최전선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